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태틱 NAT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NAT라는 기술 중에서 여기 이제 CCNA 토픽에서는 이제 설정하고 인사이드 소스 낫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스 낫이라고 되어 있죠. 예, 소스 낫이란 것을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소스 낫에 대해서 스태틱과 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나트란 게 기술이 보면 이 소스 낫이란 게 있고 반면 데스티네이션 낫이란 게 있습니다. 요 낫이 있고 요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스태틱 방식이 있고 그리고 풀 방식이 있습니다. 풀 방식 이게 다이나믹 방식이라는데 저희가 이제 요번 시간에 볼 거는 뭐냐면 이 CCNA에서는 이 소스만 봅니다. 예, 소스 데스티네이션 낫은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스 낫만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이 소스 낫 중에서 이 스태틱 낫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IP 버전 4 주소 같은 경우에는 몇 비트냐면 32비트 크기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 개수가 2에 32승계가 된다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우리가 이 IP 주소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괜찮았지만 계속 IP 네트워크가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결국 IP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우리가 하다 보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클래스 기반에서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서브네팅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하게 16, 모두 다 24, 모두 다 30 이렇게 일정하게 모두 다 동일하게 만드는 게 뭐였습니까? 예, 바로 픽스 레벨 서브넷 마스크 모든 네트워크가 다 동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이게 단말이 100대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대가 있는 데도 있더라도 다 뭘로 다 24로 이렇게 동일하게 주다 보니까 기존의 클래스 기반보다는 효율적이지만 여전히 클래스 기반에서 서브넷 마스크 주더라도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이렇게 24를 주다 보니까 24는 최대 256개까지 호스트가 가능한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다?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클래스 기반의 픽스 레벨 서브넷 마스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클래스는 개념을 깨고 CIDR이라는 클래스 리스 기반으로 이제 넘어 절체됐죠. 그러면서 클래스 기반이 아닌 기존의 여기가 클래스 기반의 픽스 레벨 서브넷 마스크였다면 얘는 베리어블 랭스 서브넷 마스크를 쓴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피자가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는 클래스 기반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 쪼개더라도 다 24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쪼갰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애는 24로 주고 그다음에는 더 적으면 25로 주고 더 쪼개서 26으로 주고 또 더 쪼개서 27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호스트 수에 따라서 그 서브네팅을 가변적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이걸 베리어블이라고 얘는 픽스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레벨로 하고 얘는 베리어블 레벨로 하는 SM 서브넷 마스크라 해서 얘는 FL, SM, 얘는 VL, SM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CIDR이라는 것은 더 이상 클래스 기반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했죠? 그 네트워크 프리픽스 길이를 기존에 이제 클래스 기반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라 해서 얘는 8, 16 CIDR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요게 뭐였죠?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 다른 말로 네트워크 부분이 다른 말로 뭐라 했죠? 프리픽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했죠? 자, 우리가 CIDR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기본을 가변을 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뭐 24, 뭐 25, 26 이렇게 가변적으로 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P 주소를 한 명한테 계속 줄 게 아니라 쓸 때만 쓰고 나머지 안 쓸 때는 뺐자. 그게 DHCP였죠. 그리고 우리가 기업 내에서는 뭘 쓴다? 프라이빗 어드레스 쓰자. 굳이 퍼블릭 공인 IP 쓰지 말자.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대책이 나오다가 근본적으로 뭘로 흘러간다면 결국 IP 버전 6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2비트 체계가 아니라 128비트 체계로 해서 전환되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이 IP 버전 6는 CCNA 토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깊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앞에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죠. 예, VL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피자를 이렇게 크기별로 사람 수별로 나눈다. 기존에
그 픽스 레벨 마스크는 서브넷 기반일 때, 얘는 CIDR 기반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의 서브네팅 같은 경우에 서브네팅은 큰 네트워크를 작은 곳으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CIDR은 이렇게 클래스 풀 어드레싱을 대체해서 얘는 클래스 리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DHC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쓴 것들을 일정 시간 이렇게 IP를 할당하더라도 나중 되면 이렇게 안 쓰게 되면 릴리즈에서 반납받아서 회수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설 IP란 것들, 사설 IP는 뭐냐면 네, 죄송합니다. 자, 사설 IP란 거는 이제 조직 내부에서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IP입니다. 자,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공인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당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할당 받는 거와 관계없이 임의의 대역은 누구나 쓸 수 있게 허락을 해놓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10점대죠. 자, 요것도 RFC 1918이 정의되어 있는데 요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점대 전체다. 10점대 전체가 이게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10점대는 누구나 회사 내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0점대는 A 클래스 크기가 굉장히 큰 대역이죠. 그래서 10점대 대역을 사실상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10점대 사용을 하면 이게 이제 회사 내에서 엄청나게 대부분 단말들 다 포함할 수가 있게 됩니다. A 클래스 하나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B 클래스는 172, 16에 31 대역, 요 대역도 B 클래스 대역에 요 대역을 쓸 수가 있고요. C 클래스는 19168까지는 고정을 픽스드 고정을 해놓고 요것들을 대역을 나눠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대역들은 반드시 요것들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 대역은 회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프라이빗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사설 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회사 내에서는 회사 내 단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굳이 공인 IP를 받을 필요 없이 이런 뭐 10점 얘는 0.0.1 얘는 10점 0.0.2 이렇게 해서 서로 통신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라이빗 ID 프라이빗 IP가 있고 이 퍼블릭 IP가 있는데 차이가 뭐죠? 자, 프라이빗 IP는 이 회사 내에서 이렇게 해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에서는 인터넷으로 나가는 인터넷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 쪽에 이렇게 많은 라우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인터넷 밖에 있는 뭐 이렇게 장비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프라이빗 IP는 뭐냐면 이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 안에서 10점대나 8이나 또 이제 172, 16, 31에 00, 16이나 아니면 192, 168, 0에서부터 254에 0에 그 24대역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쓸 수 있는데 이 프라이빗 대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이 인터넷 밖에서는 이 주소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회사들이 다 이 주소를 쓰는데 이게 인터넷 밖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충돌 나겠죠. 10점 만약 이 라우터가 이 인터넷으로 되면 이 A 회사도 이걸 쓰고 있고 이 다른 B 회사도 이 주소 쓰고 C 회사도 쓰고 있는데 이게 다 이걸 하다 보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인터넷에서는 이 주소 자체가 나오면 그냥 다 패킷 드랍해 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와 통신할 때는 이 외부 대역에서는 내부 대역에서는 뭘 쓰냐면 프라이빗 IP를 쓸 수 있지만 이쪽에는 다 퍼블릭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쪽에서 이쪽 대역은 다 퍼블릭 IP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퍼블릭 내부에 있는 단말들이 이 외부에 있는 통신을 쓰려면 결국 공인 IP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요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공인 IP를 가지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제 이 NAT라는 기술을 이제부터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와 통신하려면 공인 IP를 변경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쭉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10.1.1 10점대죠. 우리가 10.0.0.0에 8대역 10점대 모두 다 하는 다음에 프라이빗 어드레스죠. 그럼 인터넷에서는 이 주소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에는 이제 인터넷 170 주소가 돼 있습니다. 170 공인 IP 대역이죠. 이쪽에 겹치지 않으니까. 자, 이제 인터넷이가 당연히 공인 IP가 있는데 자, 요 애들이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의 인터넷 라우터에서 나가버리면 이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10점대는 라우팅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드랍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SA가 소스 어드레스입니다. 얘들이 출발 주소가 이건데 얘들이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출발 주소를 200.1.1.1 얘는 200
얘는 200으로 바꿨죠. 200.1.1.2 200점대니까 공인 IP 대역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업 내부에서는 이걸로 통신하면 되는데 기업 외부로 통신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출발지 주소, 소스 주소를 바꿔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얘가 나갈 때는 공인 IP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얘가 뭐냐면 이 주소 번역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이 몇 계층입니까? 3계층이죠. 네트워크 어드레스 3계층에 쓰는 주소가 바로 IP 주소죠. 이 IP 주소를 트랜스레이션 변환한다는 거죠. 변환한다는 게 뭡니까? 통역하듯이 이 프라이빗 어드레스와 퍼블릭 어드레스를 이렇게 매핑을 해서 연결해 준다는 거죠. 트랜스레이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NAT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AT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런 기본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결국 NAT라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에서 이 IP 헤더에 뭘 변경한다? 이 출발지와 이 목적지 주소를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아니 앞에는 출발지 주소만 소스 주소만 변경했지 않습니까? 목적지 주소는 왜 변경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 친구가 10.1.2.2는 친구 공인 IP 170.1.2는 통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어때요? 이 출발지 얘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뭘로 바뀐다? 얘가 이 장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바꿔준다? 공인 IP로 바뀌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우터가 NAT에서 이런 IP의 출발지 목적 주소 변환해 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통신하고 나면 얘도 이쪽 통신 데이터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되면 얘가 던져줘야 되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요렇게 변환돼서 이제 목적지로 가는데 얘는 어땠냐면 얘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내겠죠. 출발지가 110.1.1이고 200.1.1.1로 보내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받고 나면 얘가 어떻게 한다? 요 200.1.1을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갈 때는 출발 주소를 바꿔주지만 들어올 때 뭘 바꿔줘야죠? 목적지 주소를 바꿔줘야지 얘 목적지로 도착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출발지 나갈 때는 자기 주소 바뀌고 이렇게 도착했을 때는 얘가 받을 수 있도록 목적지 주소를 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난 기술은 IP 헤더의 출발지 목적지 주소를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IP 헤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헤더 기능이 있고 뒤에 보면 실제 이제 데이터가 있죠. 페이로드가 데이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IP 헤더의 출발지하고 목적지 주소 제일 끝에 있는 요 주소들만 변경하는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NAT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이제 고급 장비들을 배우면 어플리케이션 레벨 파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쪽에 방화벽 쪽에서 보면 이제 이게 어떤 페이로드까지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데이터만 아니라 페이로드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라우터들은 이 이제 3계층 주소니까 이 헤더 보는데 이 페이로드까지 데이터까지 보는 부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FTP 트래픽이네, 얘가 뭐 VoIP, 보이스 오버 IP 트래픽이다, 인터넷 전화 트래픽이나 이렇게 알기도 합니다. 그때는 때로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일부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IP 페이로드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이 뭐 IP 주소 부분을 변경하는 기술들을 일반적으로 뭘 한다? NAT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AT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소스 낫이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소스 낫은 출발지 IP를 변경하는 기술이고 데스티네이션 낫은 그 목적지 IP를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제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갈 때 출발 주소 바뀌고 목적지 주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일어났던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먼저 발생했죠. 소스 주소가 바뀌었죠. 그래서 나트랑은 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바뀌어줄 수밖에 나갈 때는 소스고 들어올 때는 이제 목적지 주소가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발생하는 것들 얘는 이제 소스가 먼저 변경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 기술들을 우리가 소스 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먼저 응답 요청 패킷이 뭔가 첫 번째가 뭔가 따라서 구분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나 데스티네이션 낫이라는 거는 이렇게 출발 주소를 먼저 변경하는 거. 얘는 이제 목적 주소를 먼저 변경할 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매핑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는 이제 10.1.1.1이란 걸 100.1.1.1로 바꾸고 10.1.1.2라는 거를 100.1.1.2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1대1로 매핑하는 것들이 스태틱입니다. 고정적으로 딱 매핑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다이나믹 매핑이란 건 뭐냐면 자, 요쪽에 이제 10.1.1.1이 있으면 여기 이제 100.1.1.1이 있고 여기 100.1.1.2가 있고 여기 뭐 C, D, E 이렇게 더 있다고 해보세요. 100.1.1.3
100점, 1점, 1.4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냐면 얘가 처음에는 얘가 비어 있으면 요렇게 나가는 거죠. 요렇게 나가고 또 얘는 요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넘으면 또 요렇게 나가고 또 요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중간에 이 B가 이제 통신을 안 하게 됐어요. 만약에 A만 통신했을 때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1대1 매핑으로. 근데 B가 통신하면 처음에 이제 요 주소로 연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C가 이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근데 오늘 또 B가 이제 쓰다가 이제 더 이상 통신을 안 해요. 그럼 이거 B 이쪽 주소는 B는 이제 비어져 있는데 요 B를 이제 D가 들어오면 이렇게 통신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는 이렇게 동적으로 매핑이 된다는 거죠. 근데 1대1로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태틱은 이런 식으로 무조건 1대1로 매핑되는 겁니다. 딱 고정으로 10점, 1점, 1.1은 100점, 1점, 1점 자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매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핑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스태틱 낫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1대1 낫이죠. 1대1로 고정적으로 스태틱 낫이라. 자, 그런데 이 다이나믹 낫이란 건 뭐냐면 이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4개가 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가 이렇게 해서 매핑합니다. 근데 얘는 고정적인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매핑하는데 두 번째 놈은 만약에 첫 번째 놈이 이렇게 하나만 처음에 인터넷으로 통신한다 해서 이렇게 매핑했는데 얘가 오늘 사용이 안 되면 얘는 다시 반납됩니다. 그리고 나서 B가 이제 나갈 때는 요 B에 있는 이쪽도 나갑니다. 그 다음 나타나면 얘가 C가 나가고, 그 다음 얘가 나타나면 얘가 나가고, 또 얘가 다 안 쓰면 얘가 또 반납됩니다. 또 반납되고 얘가 나갈 때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때 상황별로 이렇게 뭘 하는다?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매핑이 됩니다. 다이나믹 매핑. 자, 여기서 차이점 뭐냐면 이 다이나믹 동적으로 스태틱은 늘 누구하고 매핑될지 자기가 공인 IP는 이걸 쓰고 얘는 매핑돼 있지만 얘는 누가 할지를 이렇게 동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이나믹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다이나믹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뭐냐면 얘는 이렇게 쓰다가 통신하다가 어느 순간 통신이 발생 안 하면 이 부분이 끊겨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얘는 DHCP 같은 그 다이나믹 의미가 있습니다. 동적인 DHCP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DHCP도 뭐냐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됩니까? 11.1.1 IP를 줬다가 안 쓰면 또 뺐고 나중에 되면 다른 IP를 주죠.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얘도 뭐냐면 항상 고정된 공인 IP 매핑이 아니라 다른 IP가 가고 또 뭐냐면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IP 그 NAT 테이블을 어떤 회수한다는 거죠. 공인 IP를. 자, 이렇게 해서 마치 DHCP랑 굉장히 유사하게 그렇게 공인 IP를 할당하고 뺏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5명이 있고 공인 IP가 사설이 만약에 5개 공인 IP가 4개가 있다. 근데 모두 다 나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모두 다 나가게 되면 얘는 이제 매핑될 게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인터넷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풀이랍니다. 우리가 풀제할 때 그러니까 공인 IP를 모아놓고 이쪽도 모아놨는데 이 출발지 대상이 이렇게 풀을 나가는데 이 풀에 공간이 비어 있어야지만 이게 매핑이 되는데 비부족하면 어떤 얘들은 인터넷 못하고 패킷이 드랍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이나믹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PAT란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이 기존의 스태틱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1대1 매핑이었습니다. 다이나믹도 뭐냐면 결국 매핑이 뭐냐면 1대1 매핑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설 IP와 공인 IP 매핑이 결국 1대1이었던 거죠. 다이나믹이란 것들은 동쪽으로 누구하고 매칭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한 명하고 일대 매핑이 된다는 짝이 된다는 거죠. 이 친구도 한 명이랑 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PAT란 기술은 다른 말로 우리가 NAT 오버로드라고 하는데 자, 요게 뭔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오버로드라는 표현을 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면 오버로드에서 많이 태우지 않습니까? 이게 이 하나에다가 이렇게 많은 저그의 그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태우게 되는데 우리가 오버로드 하면 과부하라는 뜻도 있죠. 영어로 오버로드 과부하라는 겁니다. 자, 과부하란 말을 요 느낌을 꼭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과부하라는 거를.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뭐냐면 포트 어드레스 트랜slation 합니다. 자, 요 두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어 의미를. 자, 아까 스태틱과 다이나믹도 제가 의미를 잘
그 정확하게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과부하란 건 뭡니까? 과부하. 자, 뭐냐면 기존에는 뭐냐면 결국 1대1 얘들 매핑이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매핑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다 한 개 IP로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개 IP로 얘는 10.1.1.1이고 얘는 10.1.1.2이고 얘는 10.1.1.3이고 얘는 10.1.1.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설 IP가 있는데 이게 공인 IP 100.1.1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한테 이렇게 1대 그 n대 1로 써서 얘들이 다 요 IP를 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얘가 이렇게 나가면 얘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니 얘가 누구한테 보낼지 어떻게 아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 안 된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데 요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나가는 거한테는 얘를 간단하게 제가 간단 뒤에 더 깊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뭐냐면 드릴게요. 자 얘가 나가는 건 뭐냐면 뒤에 IP 주소는 동일한데 이게 포트를 얘는 1001번을 써서 얘 통신이 나가고 얘는 1002번을 쓰고 얘는 1003번을 쓰고 얘는 1004번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신이 나가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 포트 번호를 보고 이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보고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IP 주소 하나가 어떻게 여러 명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뭐죠? 부하가 많으니까 오버로드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포트 어드레스를 뭐죠? 포트까지 변환하는 거죠. 자, 포트까지. 자, 기존의 얘들은 IP 주소를 결국 1대1 매핑을 했지만 얘는 뭐냐? n대 1로 매핑하기 때문에 오버로드. 부하가 걸리죠. IP 주소가. 그리고 나서 포트까지 구분 하나만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 포트 주소까지 이용해서 이 세션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자, 스태틱 낫은 결국 얘들은 다이나믹 낫은 M 대 N이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1대 1이란 거 아시겠죠? 동적으로 매핑한다는 의미뿐이지 실제적으로 매핑은 1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된다? 풀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인터넷 통신이 안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오버로드란 개념과 PAT란 개념 포트 주소까지 같이 변환한다. 그래서 보니까 이 한 개 IP로도 포트가 16비트니까 65,65536이니까 약 6만 개, 한 개 IP로 6만 개 단말에 통신할 수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IP 절약 효과가 실제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겠죠. 자, 이래서 이렇게 잘 구분되어 있는 거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IP 이렇게 나트 기본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트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공인 IP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IP 머스커레이딩에서 내부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10.1.1이 얘가 원래 주소입니다. 원래 주소. 근데 얘가 100.1.1로 바꾸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러면 뭐냐면 이 친구는 얘의 원래 주소를 모르는 거죠. 이 내부망의 소수는. 왜냐면 얘가 이쪽으로 바뀌어서 나가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사설 IP 주소에 얘의 원래 주소가 오리지널 주소가 외부로 노출이 안 돼서 이 IP 마스크레이드 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부하 분산이라는 거에 대해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L4 스위치에 쓰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태틱 낫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구체화해서 설명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스태틱 낫은 제가 앞에 말했듯이 어떻게 매핑한다? 1대1로 어떻게? 고정으로 매핑한다. 요거 두 가지. 1대1이고 고정으로 매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10.1.1.1이면 어떻게? 요렇게 요 주소, 10.1.2는 요 주소. 이렇게 해서 1대1로 어떻게 된다? 고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공인 IP 주소가 절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 IP 주소가 절약이 안 됩니다. 그냥 정적인 이런 테이블만 생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고정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통신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자, 요것들을 뒤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항상 정적으로 테이블이 항상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스태틱 NAT를 설정하면 뭐냐면 이 라우터에 설정하자마자 요 테이블이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가 단말한테 우리 단말에 고정으로 IP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스위치에 연결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항상 이 IP를 가지듯이 얘는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용어가 있습니다. 얘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트가 있어. 얘가 사설 대역이고 얘가 공인 IP 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부, 안쪽, 집안 내부, 인터넷 나가기 전에 바꿈 위험해.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관점에서 이 안쪽이 뭐냐면 이 안쪽을 우리가 그 인사이드라 합니다. 이 인사이드를 우리가 내부 네트워크 쪽을 인사이드라고 이쪽을 아웃사이드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사이드 로컬이란가 인사이드 글로벌이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10.1.1이 나갈 때 200.1.1점 변환되고 얘가 10.1.1.2가 200.1.1.2로 변환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호스트들은 어디에 있냐면 다 인사이드 내부에 있습니다. 인사이드에 있는 호스트입니다. 자, 이 인사이드에 있는 호스트를 요 로컬, 이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애들은 서로 간에 얘는 10.1.1이고 얘는 서로 10.1.2로 보게 됩니다. 자, 인사이드에 있어서 얘들이 로컬,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는 서로 얘 입장에서는 얘를 10.1.1.2로 보고 얘 입장에서 10.1.1.1로 보게 됩니다. 자, 요게 인사이드 로컬 주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밖에 있는 애들이 인사이드 글로벌이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호스트를 외부에서 이 밖에 글로벌에서 얘를 봤을 때는 뭐냐면 이 10.1.1이 안 보이는 거죠. 얘는 어떻게 보인다? 200.1.1.200.1.1.2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주소를 우리가 이렇게 IP 주소 변환될 때 우리가 이걸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뭐냐면 기존의 주소를 인사이드 로컬 주소라고 그리고 이 변환된 주소를 인사이드 글로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드라는 것 자체가 뭐다? 이 인사이드 앞쪽에 있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거는 이 담 호스트가 어디에 존재하냐고 이 로컬이라는 것은 이 안쪽 같이 안에서 봤을 때고 글로벌이라는 것은 외부 이 아웃사이드에서 바라봤을 때 이때 주소이긴 한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 주소는 알 수가 없고 요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로컬,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통신이 발생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나트가 설정이 되면 처음에 저존 나트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설정하자마자 이렇게 1대1 매핑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통신을 시도합니다. 자, 167이 이렇게 시도합니다. 8.8.8.8로 통신을 8888은 구글 DNS 서버죠. 자, 이렇게 통신을 시도하면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이쪽이죠. 얘가 19168.0.167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이렇게 출발 주소가 바뀐다는 거죠. 요 매핑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얘가 매핑을 일단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패키지 나가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출발 주소 변환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돌아올 때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 목적지 주소가 바뀌어야 되는데 요게 돌아올 때도 다시 이 매핑 테이블을 보고 이렇게 변환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트 설정 후에서 나트 테이블이 저점에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갈 때 어떻게 된다? 출발 주소가 변경되고 들어올 때 목적 주소가 변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항상 고정적으로 존재한다. 요게 스태틱 낫입니다. 자, 여기 나트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나갈 때 뭐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우팅.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요것도 그냥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잘 보시면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8.8.8로 나가야 됩니다.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8.8.8.8로 나가는 경로가 어디 있습니까? 딱 들어왔을 때는 왜 보니까 이쪽이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패킷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라우팅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 라우팅 하듯이 동일하게 라우팅을 했는데 뭘 알 수 있냐? 여기서 하나만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엄격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요 입장에서 뭐냐면 요 패킷을 뭐냐면 요 인사이드에서 받았습니다. 인사이드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웃사이드인 거죠. 자, 요렇게 나눠진다 했죠. 자,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라우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라우팅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이 아웃사이드에서 발생했을 때는 뭐냐면 요때 나트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얘가 진짜 나트의
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요 주소가 뭐냐면 이 NOT 테이블에 있죠.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라우팅이 발생했을 때 NOT 테이블을 보고 나면 이건 얘는 NOT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NOT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똑같이 뭐냐면 라우팅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라우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이 NOT 테이블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엔트리에 매칭이 되면 NOT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갈 때는 뭐냐면 이렇게 라우팅이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NOT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반대로 뭐냐면 반대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돌아올 때는 얘가 돌아올 때는 8.8.8, 100점, 1.1.1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딱 들어오면 이 목적 주소가 여기 엔트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엔트리에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NOT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NOT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주소가 19168 0.167이죠. 그럼 이 라우터가 어디로 라우팅해야 됩니까? 이쪽 대역으로 라우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그림 요 라우팅 NOT 이렇게 나갈 때는 그래서 이렇게고 들어올 때는 이렇게 된다는 요 개념을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대부분 다 잘 모르시고 그냥 뭐 이렇게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만 아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급 트러블 슈팅을 할 때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꼭 알아두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고 얘가 인사이드 호스트고 얘가 아웃사이드에 있는 호스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 인사이드 호스트끼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본다? 얘는 10.1.1은 얘는 10.1.1.2로 바라본다는 거죠. 얘가 얘를 200.1.1.2, 200.1.1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변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뭐냐면 얘를 10.1.1로 바라보지 않고 뭘로 본다? 200.1.1 200.1.1.2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주소를 뭐라? 인사이드에 있는 이 단말에 대해서 이 로컬 내부에서 봤을 때는 요 주소가 10.1.2 인사이드 로컬 주소고 이 인사이드에 있는 호스트를 글로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다? 얘를 200.1.1.1로 바라기 때문에 얘를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웃사이드 로컬과 아웃사이드 글로벌 주소가 있어요. 얘도 뭐냐면 얘는 그냥 아웃사이드에 있는 주소니까 아웃사이드에 있는 단말 주소는 170.1.1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아웃사이드 로컬 글로벌이 갖게 되는데 얘들이 나중에 다른 특정한 데스티네이션 낫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요것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CCNA에서는 요게 주소가 항상 같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CCNA에서는 요렇게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인사이드 로컬, 인사이드 글로벌, 아웃사이드 로컬, 아웃사이드 글로벌인데 이 인사이드 앞에 아웃사이드라는 개념은 뭐다? 호스트가 있는 위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사이드 얘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냐면 인사이드 로컬과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 두 개가 있는 거고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웃사이드 로컬, 아웃사이드 글로벌 주소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로컬, 글로벌 개념 뭐였죠? 로컬은 이 안에 있는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글로벌은 외부에서 얘를 바라보는 관점. 예, 그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낫들을 설정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IP not inside source static에서 스태틱 방식은 스태틱 로컬 주소, 프라이빗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를 이렇게 매핑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not outside를 지정하는데 이게 뭐냐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요쪽이 뭐라 했죠? 인사이드라 했죠? 요쪽이 뭡니까? 아웃사이드라 했죠? 좀 너무 두껍네요. 자, 요쪽은 이제 인사이드라고 요쪽은 이제 아웃사이드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뭐냐면 인사이드 인터페이스라 합니다. 인사이드 인터페이스. 얘를 아웃사이드 쪽에 있는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라 합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팅만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인하는 명령어들이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뭐냐면 얘가 뭡니까? 인사이드 인터페이스죠.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IP not inside, IP not outside라 해서 inside 얘는 outside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19168 0.167은 100.0.1.1로 변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100.0.0.2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그 설정이 굉장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게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향후에 요 show IP not translation이란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얘가 10.1.1.1이고 얘가 100.1.1.1로 바꾼다 해서 공인 IP를 얘는 8.8. 얘는 뭐 2.2.2.2의 서버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웹 서버면서 뭐 DNS 서버 기능도 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NAT 테이블을 show IP not translation이라는 것은 not 이제 translation 테이블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제가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처음에 보시면 얘가 이제 인사이드 로컬 주소가 있고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가 있고 그리고 얘가 아웃사이드 로컬 아웃사이드 글로벌 이렇게 해서 주소 4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얘가 인사이드 로컬 주소 얘가 10.1.1.1이고 얘가 100.1.1.1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정으로 딱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정을 딱 아까 앞에처럼 IP not source static 10.1.1.1을 저는 100.1.1로 매핑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나면 어때요? 이렇게 설정을 세팅을 해주고 나면 이 테이블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 프로토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모든 IP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이 비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웹 통신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 통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통신할 때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얘는 임의의 포트를 받죠. 일반적으로는 49152번 뒤쪽에 하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가면 처음에 10점 이게 또 먹지 않네요. 자, 10.1.1.1이 만약 5만 번 포트로 이렇게 통신이 나간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웹 통신하니까 얘가 프로토콜이 뭡니까? TCP죠. TCP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만 있다가 얘가 통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갈 때 되면 어떠냐면 얘가 이제 요 테이블이 생기게 됩니다. 자, 나가면서 얘는 10.1.1에 5,000번이고 얘는 뭘로 변환된다? 얘는 100.1.1.1에 5만 번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 변환이 되게 되고 얘가 뭐가 된다? 통신의 아웃사이드 주소들은 다 2.2.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수동하면 처음에는 정적인 요 테이블만 있습니다. 근데 통신이 발생하면 뭐냐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엔트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DNS 서버 역할을 한다. 그럼 얘가 다시 나간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떠냐면 얘가 10.1.1.1인데 요번에는 포트 번호 5만 1번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갈 때에는 100.1.1.1에 5만 1번. 근데 DNS는 일반적으로는 UDP, TCP 다 하지만 UDP일 때가 많거든요. UDP. 자, 이렇게 나가게 되고, 자, 여기서 제가 80번을 빠뜨렸네요. 80번을 이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돌아오게 될 때는 어떠냐면 얘가 통신할 때는 2.2.2.2에 53번 포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기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세팅하면 이것만 있다가 얘가 웹 트래픽이 가게 되면 이게 생기게 되고 DNS 트래픽이 가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다가 얘는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근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통신이 갔다 오면 이렇게 해서 한 일정 시간 있다가 어떻게 된다? 있다가 이쪽에 통신이 계속 있다가 없어지면 얘가 이걸 싹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동적으로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다시 우리가 핑을 한번 해볼까요? 얘가 이쪽을 핑을 한번 쳐봤다 해보겠습니다. 핑을 쳐면 이제 ICMP죠. 그건 뭐냐면 얘가 100.1.1.1이 10이 아니죠. 10.1죠. 10.1.1.1이 100.1.1점 변경돼야 되는데 이 핑 패킷은 뭐냐면 3계층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포트가 없습니다. 근데 핑 패킷들이 핑마다 다 개별적으로 식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핑을 치면
칠 때 얘 안에 id라는 거 번호를 넣어서 만 1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핑 치면 이렇게 돌아오면 얘가 만 1번 동일한지 보고 아 내가 보낸 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핑이 우리가 막 한 번에 여러 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때는 뭐냐면 뒤에 ID 번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얘도 16비트인데 얘는 뭐 ID를 3만 번으로 표시해서 나간 거는 얘는 어떻게 변환하면 3만 번으로 이렇게 똑같이 변환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나가서 어디에 있나 2.2.2.2에 뭐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핑이 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요때는 참 요때는 또 똑같이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때는 똑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 번호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적으로 이렇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존재하게 되고 얘는 동적으로 형성된다. 요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얘가 설정을 하면 100.1.1.2 IP 주소만 이렇게 수정으로 매핑되어 있으면 요게 요거입니다. 스태틱 엔트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신이 얘가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DNS 서버에 질의를 한 거예요. 구글 DNS 서버에.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임의의 포트 491525 포트 받아서 IP 포트 받으면 얘가 그대로 변환되죠. 근데 포트는 동일하게 쓰고 IP 주소만 이렇게 변환된 거죠. 그렇게 해서 8.8.8에 53에 통신되고 또 얘도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생성돼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스태틱 엔트리, 요게 이제 다이나믹 엔트리, 이렇게 요게 스태틱 엔트리, 요걸 다이나믹 엔트리 이렇게 있다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는 설정할 때 뭐냐면 IP나 인사이드 10.0.0.1을 20.0.1 다음 것도 동일한 IP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개가 각각 따라줘야 되는데 동일하게 얘가 두 번째 주면 두 번째 거는 무시하게 됩니다. 이미 매핑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나트 테이블을 보시면 최초에는 뭐가 돼 있다? 이 스태틱 요렇게만 돼 있는 거죠. 요게 이렇게 IP 주소만 딱 설정이 돼 있는 요게 얘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타임아웃이라는 개념이 없는 스태틱 엔트리입니다. 스태틱 엔트리 얘들은 보시면 근데 얘들이 다이나믹 엔트리도 생긴다는 거 언제 뭐냐면 나트 발생 후에 동적으로 생성된다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TCP로 해서 이 SSL 통신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IP 포트 주소에서 이렇게 해서 아웃사이드 주소 통신에 대한 방향에 대한 바깥 주소 누구랑 통신했다는까지 정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TCP UDP일 때는 이렇게 포트 번호를 쓰게 돼 있고 ICMP일 때는 프로토콜 ICMP일 때는 여기 각각 구분하는 ID 식별자가 이렇게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ShoIP NAT Translation에서 TCP면 보는 거고 이게 벌버스란 거 하면 자세히란 뜻입니다. 자, 요걸 하게 되면 요 엔트리랑 타임아웃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8만 이렇게 8만 6 뭐 85 엄청 크네요. 네. 자, 요게 뭐냐면 24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초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4시간 동안 존재하다 통신이 없으면 이게 아웃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스태틱 엔트리다 보면 타임아웃이 제로죠. 이게 뭐냐면 얘들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말이 뭐냐 정적으로 항상 우리가 고정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트 타임아웃을 만약에 설정해 주시면 뭐 기본은 내가 3600초야. 얘들 3600초 동안 통신 없으면 얘들은 다 나트 테이블에서 삭제해. 이렇게 삭제해. 요것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세션별로 뭐 TCP는 이렇게 UDP는 ICMP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설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클리어 IP 나트 트랜스레이션에서 클리어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클리어 맥 어드레스 테이블 하면 우리가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였죠. 클리어 ARP 그 테이블 했을 때는 ARP 테이블 삭제되고 클리어는 뭐냐는 거는 이 만들어진 테이블을 삭제할 때 만들어진 정보들을 삭제할 때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클리어 IP 나트 트랜스레이션은 뭐냐면 이 나트 이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죠. 그러면 책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나트 테이블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했죠. 이렇게 해서 통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변경 인사이드 로컬하고 인사이드 로컬 글로벌 매핑만 처음에 수동 설정하면 있다 했죠. 그럼 통신이 발생하면 이 통신 대상자들이 아웃사이드에 있게 되는 이런 다이나믹 엔트리들이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클리어 IP not translation 요 표시는 뭐냐면 모든 걸 다 삭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다 삭제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다? 이 스태틱은 항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 얘네들은 뭘 가진다 했죠? 이 타임아웃을 가진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임아웃 아니더라도 바로 나가. 이게 너 사라져. 이게 바로 클리어 IP not translation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 스태틱으로 설정했던 거는 항상 남아있다. 요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ow IP not statics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통계 정보들 몇 개 스태틱이 만들어 다이나믹이 만들어져 있다. 뭐 인사이드 인터페이스, 아웃사이드 인터페이스가 뭐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tatic not가 이게 조금 이제 좀 참고 요거 좀 다른 얘기인데 얘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외부에서 먼저 접속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 테이블은 항상 뭐라 했죠? 정적으로 존재한다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게 요렇게 해서 라우터에서 10.1.1.1이 있고 얘가 100.1.1.1로 바뀌고 얘가 8.8.8이 외부에 있으면 얘는 테이블이 인사이드 로컬이 10.1.1.1이고 인사이드 글로벌이 100.1.1.1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테이블이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얘가 항상 뭐냐면 100.1.1.1이죠. 항상 뭘 가집니까? 항상 고정된 IP를 가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에서 이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100.1.1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바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스태틱 낫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이렇게 해서 외부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나갈 때 이렇게 1대1로 매핑하는 거는 사실 너무 IP가 아까워요.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인터넷하는 정보가 만 대가 있으면 공인 IP 만 개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스태틱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 중에서 외부로 만약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장비들 예를 들면 뭐 웹서버나 회사의 웹서버나 회사의 블로그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얘가 나갈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늘 IP가 동일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낫이란 건 아까 뭐였죠? 자, 요렇게 있으면 얘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IP로 매핑될 수 있지만 요 IP로 매핑될 수도 있고 요 IP로 매핑될 수도 있죠. 이때 그때그때 여유에 따라 다르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어느 IP로 매핑될지 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IP 주소가 뭐다? 고정이 돼. 공인 IP 주소가 고정이 안 된다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얘를 접속해야 되는데 얘 주소가 늘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는 그 IP를 치면 접속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딴 IP, 딴 놈이 접속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이나믹 낫들은 뭐에 적합하지 않다? 외부의 서비스하게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스태틱 낫은 뭐냐면 외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용도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태틱 낫에 대한 설명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